자발적으로 업을 해주신 4,767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아직도 뻔뻔스럽게 업을 안 하고 보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에 난처한 일을 겪을 거예요. 음악 꺼주세요. 충분히 시끄럽네요. 에이 떡 누나. 어따 대고 시킴질이야. 내가 음악을 키든 말든. 요즘에 내가 너무 서정적이었지? 어따 대고 음악을 꺼주세요야. 내가 음악 듣겠다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우리 방에서 절대 금지되어 있는 거 시킴질이야. 망치 부인한테 뭐 해주세요 이런 거. 뒤지고 싶어 환장하지 않으면 그런 짓 하면 안 돼. 삼족을 블랙 걸어. 그 다음에 사교질이야. 지네들끼리 막 개인적인 안부를 물어봐. 그럼 블랙이야. 3대를 블랙 걸어. 그 다음에 이름 불러갖고 욕하는 짓거리, 그것도 블랙이야. 왜냐하면 꼭 이름 불러서 욕하는 애하고 이름 불려진 애하고는 한패야. 그래서 괜히 채팅창을 더럽히려는 목적으로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사교질, 시킴질, 그 다음에 뭐 지적질 이런 거 다 금지야. 그 도배질, 똑같은 얘기 2번씩 하는 거, 그것도 2번부터 도배야. 그것도 블랙이야. 알지? 망치 부인 방송이 11년 동안 장수한 비결이지. 우리 방에서 절대 침묵질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원래 그렇게 내가 오늘 아침 봤어. 몇 명이 서로 개인적인 안부 물어보는 거. 내 눈에 또 띄면 블랙이다. 내가 오늘 생방송을 위해서 내가 참은 건데, 내가 분명히 다시 말했어. 뭐 그때 다친 거 어떠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 뭐 망부님 찾으러 다니다가 다치신 거요. 내가 위로 올라가서 누구한테 얘기한 건가 둘을 잡으려다가 내가 참았어. 오늘은 관대하려고. 생방 전이라서 내가 관대하려고 참았는데 오늘 이후로 안 돼. 나의 관대함은 그걸로 끝이야. 절대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알았지? 망치님 부인님 보고 싶어서 눈알이 빠지셨다면서요. 그런 것도 묻지 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월호 문제. 예. 이 세월호 문제에 가장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건 이 세월호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거다. 그 다윤이 엄마 얘기한 대로 미수습자를 수습해야 인양이야. 못 찾으면, 그 시신을 찾지 못하면 그거 인양 아니야. 박근혜 황교안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이런 것도 전부 다 사형시켜야 돼. 그 다음에 3시간이 중요해.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세월호 그날 당일 2014년 4월 16일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NSC에서 무슨 회의했냐, 이거 찾아내야 돼. 그리고 왜 승무원만 빼돌렸냐. 그게 1, 2, 3, 3정, 1, 2, 3정 걔 정장 맘대로 됐겠어? 상부 지시 때문이지? 어떤 새끼 지시로 그것들 빼돌렸는지 이거 조사 안 됐어요. 그죠? 예. 요 세월호 3시간, 그리고 이 뭐라 그러냐, 미수습자 수습, 이게 지금 핵심이야. 나는 박근혜 7시간에 관심 없다니까. 머리를 올렸다 풀었다 올렸다 풀었다 미친 짓거리 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미 뒤집어졌는데 어떡할 거야. 뒤집어지기 전에 충분히 구할 수 있는 3시간. 그때 뭐 했냐고. 아침 9시면 공무원 출근하는 시간이야. 1시간 반 동안 뭐 했냐고. 응? 3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1시간 반 동안 뭐 했냐고. 청와대에서. 너네 그거 전수조사 받아야 돼. 청와대 청소하는 사람들까지 전수조사 받아야 돼. 그날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뭐 했는지. 그리고 그날 NSC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뭐 했는지 그 기록 내놔야 돼. 박근혜가 뭐 했는지 관심 없어. 나는 처음부터 박근혜 그 7시간에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에 대한 불만, 그걸로 박근혜 탄핵을 바랬기 때문에
나도 그냥 가만히 침묵했을 뿐이야. 국민들이 세월호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얘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세월호하고 박근혜를 연관시켜서 문제를 삼고 있으니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갔던 거야. 그러나 분명히 그 당시 뉴스는 잘못된 방향이었어. 어떻게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를 아무도 보도하지 않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언론이 짠 것처럼 어떻게 그날 당일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왜 아무도 보도를 안 하느냐고. 그게 탄핵 사유야.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잤는지 자빠져 자고 드라마를 보고 머리를 올렸다 풀었다 아무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어. 정부가 움직이는 9시부터 10시 반까지 구할 수 있었잖아. 그때 안 구한 거 그게 중심이야. 왜 그걸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는지 나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죠? 항상 화가 나 있어. 아까 나 화 안 났을 때 찾아왔어야지. 너는 꼭 화났을 때만 찾아오더라. 잠깐만요. 항상 화가 나 있으셔. 너 블랙이야. 네가 블랙인 이유는 내가 화나 있을 때만 찾아오기 때문이야. 일종의 눈치 없어서 35번째 블랙. 벌써 본방에서 3명이 추가돼서 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에서 반드시 지금 우리가 반드시 규명해야 될 진상이 뭐냐고. 여러분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라 그래놓고 또 7시간 얘기만 하려고?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야. 세월호 진상 규명하라고 얘기하면서 박근혜 7시간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나는 박근혜 7시간에 관심 없다니까? 우리가 규명해야 될 세월호의 진실은 박근혜 7시간이 아니야. 구조할 수 있는데 구조하지 않은 9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때가 진상규명 대상이라니까? 맨 처음에 배가 기울었던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그 3시간이 진상규명 대상이에요. 근데 박주민도 그 얘기 안 해. 그지?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그 얘기를 안 해. 왜 그러냐고. 왜 어떤 뉴스도 그 얘기를 안 하느냔 말이야. 그리고 또 진상규명한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7시간 동안 박근혜가 머리를 몇 번 올렸네 말았네, 보톡스를 맞았네 말았네. 그리고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 그 7시간은요 아무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3시간이야. 애들을 구할 수 있었던 진짜 골든타임 3시간. 그 골든타임은 3시간인데 왜 자꾸 7시간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7시간은요 진짜 안 중요하다니. 이미 배가 뒤집어진 다음에는 손 쓸 방법이 없어. 예. 마치 언론사에서 그 3시간에 대해서는 보도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나 기자들한테 묻고 싶어. 혹시 기자들한테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지.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세월호의 그 3시간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지 말라는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 나는 그게 진짜 궁금하다니까. 왜 어떤 언론도 그걸 보도하지 않는지, 왜 어떤 언론도 그걸 문제 삼지 않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제가 지금 미친 거예요? 제가 지금 미친 거예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맨 처음에 배가 기울기 시작한 아침 7시 반부터 애들이 신고한 게 8시잖아. 8시 30분인가 애들이 119에 처음 신고한다고. 그때부터라도 뭔가 작동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거잖아.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나서 배가 뒤집어졌는데 2시간 동안에 10분이면 구조할 수 있는 애들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그 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묻질 않냐고. 또 박근혜 보톡스 얘기하면서 7시간으로 때우려는 거야?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모든 언론이 짠 것처럼 그 3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지난 1월 달에 1001일 날이었죠? 1000일이 지나서 1000일과 첫 번째 날, 1000일이 지난 첫 번째 날 우리가 세월호를 건지자. 예. 우리가 세월호를 인양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목표로 삼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세월호를 이모티콘 3개라서 블랙이야. 우리가 세월호를 인양해야 된다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선포하기 전에 어땠어? 김진태 같은 것들이 아니구나. 김진태 아닌가? 누구야? 세월호 차라리 안 건지는 게 낫다. 세월호 차라리 안 건지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를 인양해야 된다. 그 김진태 맞지? 세월호를 인양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죠? 그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100일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어. 그죠? 어떻게 인양된 거야 이거? 여러분이 다 같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죠? 예. 여러분이 다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다 같이 기도해서 그 세월호가 인양이 된 거예요. 온 국민이 진짜 어떤 분이요. 1001일째부터 70 며칠 동안 계속 날마다 그 세월호 인양 기도문을 나한테 보내셨어. 문자로. 온 국민이 기도를 하니까 세월호가 인양이 됐어. 자, 여러분 저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망치 부인의 이름을 걸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실수하지 맙시다. 세월호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건 박근혜의 7시간이 아니에요. 예? 박근혜의 7시간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건 아침 7시 반부터 그날 당일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그 3시간이라고. 그걸 놓치지 말라고. 4월 16일 배가 뒤집어지기 전 3시간 동안 너희들 뭐 했니?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그게 진상규명 대상이에요. 잊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쓰세요. 우리가 세월호 진상규명의 대상은 당일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3시간이다. 써주세요. 여러분 트위터나 SNS나 카톡 프로필이나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세월호의 진상규명 대상은 그날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 그 3시간이다. 그게 진상규명의 대상이에요. 10시 반에 배 가라앉은 다음에 박근혜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 근데 왜 모든 언론이 그 7시간만 갖고 다뤘냐고. 이번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탄핵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보도된 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보톡스야. 사실 박근혜 보톡스는 탄핵 사유가 아니야. 그죠?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는 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니까? 탄핵 사유는 뇌물죄야. 직권남용과 뇌물죄. 그걸로 탄핵된 거야. 그죠? 직권을 남용해서 뇌물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 재단 운영을 사적으로 했다. 박근혜의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옹호했다. 그게 탄핵 사유야. 그러면 그 모든 보도는 뭔 의미가 있냐고. 나는 결국은 본질을 가리기 위한 거 아니었을까. 그거는 진짜 본질을 가리기 위한 거였다. 최순실과 고영태의 무슨 내연 관계라는 둥, 차은택이 비아그라를 먹었다는 둥, 그 모든 쓸데기 없는 뉴스들, 그 최순실 최순실과 정유라가 친생모 관계가 아니라는 둥, 정유라가 애를 낳았다는 둥, 그거 탄핵 사유 아니야. 근데 그 많은 그 뉴스들, 그거 왜 내왔냐고. 결국 그건
본질을 비껴나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박근혜와 이 뇌물죄, 박근혜의 뇌물죄 직권남용이라는 본질을 가리기 위한 보도들이었다는 거야. 주사 맞은 거 탄핵 사유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SNS, 여러분 지인들의 SNS를 분석해봐봐요. 최태민 박근혜의 무슨 내연관계나 최태민네 집에 그분부하가 있다거나 뭐 정유라가 최순실 딸이 아니라 박근혜 딸이라고 주장하는 얘기했던 사람들이 탄핵 무효 태극기 달고 다녀. 찾아봐봐. 지금 SNS에 깔렸어 그런 애들. 그 탄핵 무효했던 애들 잘 찾아보면 걔네가 그 뉴스 뿌렸다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최태민 살해설이니 뭐니 그런 쓰잘데기 없는 뉴스들 뿌린 게 걔네들이야. 본질하고 아무 관계 없는. 본질은 세월호의 진상규명의 본질은 3시간이야. 그날 아침 3시간. 배가 뒤집어지기 전 3시간 너네 뭐 했니? 난 대한민국 공무원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봐. 해수부, 그 다음에 해경.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만약에 100만 명이면 100만 명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봐. 그날 아침 3시간. 그 3시간 동안에 뭐 했는지 조사하는 게 나는 진상규명이라고 봐. 이거 봐라. 또 선장을 불러서 진상조사하고 언론에 공개하라. 이런 게 바로 물타기죠. 선장은 지시만 받은 애야. 이미 선장은 불 거 다 불었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장과 승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모는 놈들. 내가 4월 16일 날 방송한 내용이 유튜브에 있을 거야. 그게 내가 4월 16일 날 아침에 10시 반인가 11시부터 방송을 했어. 근데 그 아침 11시에 내가 방송하면서 그걸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 10시 반, 11시 반쯤에 선장하고 승무원들만 도망갔다고 누가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봐요. 야, 그런 뉴스 없는데 너네 어디서 나왔냐? 그거 방송에 있죠? 그 장면 있죠? 아닌가? 그때 우리 채팅하는 아침 시간이었나? 아침에 10시 반인가에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야. 그때 우리 방 채팅창에 3명이 선장하고 승무원들만 탈출했다는 얘기가 올라와요. 근데 그게 보도가 없었어. 예. 아무도 음성으로 있죠. 음성으로 내가 영상으로 있죠. 그죠? 내가 그때 야 뉴스에 어디도 보도가 없는데 너네 뭐 믿고 그러냐? 무슨 근거로 그러냐? 내가 물어보잖아. 근데 걔네들이 갑자기 딱 사라져. 뉴스를 검색해 봤는데 선장하고 승무원이 갔다는 따로 구조받았다는 뉴스가 없다. 그게 아침에 정확하게 11시 반 이전이야. 왜 내가 그걸 기억하느냐 하면 11시 반 이전에 구조된 사람들이 아무도 무트로 오지 못했어. 거기 현장 상황이 알려진 게 11시 반 이후라고. 그런데 11시 반 이전에 우리 채팅창에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라는 글이 올라왔다니까.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는 걸 너네 어떻게 알았냐고. 그 도망갔다고 얘기한 3명 너네 누구냐고. 그 다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 다음날 MBN에서 여기가 선장이 돈을 말리던 침대다 그러면서 돌침대 보여주는 거 기억나요? MBN이었어. MBN에 젊은 의사가 나타나서 그 돌침대를 보여주면서 이 침대가 선장이 돈을 말리던 침대다라고 설명한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 날, 세월호 사건 다음 날이야. 그런데 진실은 선장은 당일날 해경 집에서 잤잖아. 그지? 해경 집에서 자.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돈을 말릴 기회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거짓 뉴스야. 맨 처음에 MBN에서 보도하고 그걸 다른 뉴스들이 받았어. 그거 다른 뉴스들이 다 받아가지고 보도한 거야. 첫 보도는 MBN에서 나왔어. 자, 여러분 우리가 선장이 탈출하는 장면 영상으로 봤어.
걔 빤스바람으로 나와. 빤스바람으로 물에 안 젖으려고 발가락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에서 또르륵 내려와가지고 해군 구조정으로 옮겼다. 젖을 기회가 없었다니까? 그런데 여기가 선장이 돈 말리던 곳이다라는 보도 왜 나왔냐고. 목적이 뭐야? 그 보도의 목적은 모든 분노를 선장과 승무원에게 돌리고, 근데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거든.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선장과 승무원이 비정규직이었다라고 내가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4월 20일부터 나온 게 유병원이야. 그래서 유병원만 잡으면 된다. 그러면서 한 달을 넘게 보도했는데 유병원의 신병 확보가 안 됐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 근데 나는 못 잊어. 그거 나는 내가 뉴스를 했던 영상도 있잖아, 유튜브에. 선장 사형 아니에요. 사형 아니고 무기징역 받았어. 검찰에서 구형을 사형이라고 때렸는데 그 무기징역을 받았고 지금 그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요. 내가 볼 때 이 사건 잠잠해지면 선장은 뒤집어 쓴 사람이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물론 선장에게는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구조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그 선장한테 무기징역을 때렸잖아. 나는 이준석 선장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선장의 구조 책임은요. 박근혜가 없애버렸어요. 예. 원래 이 선장에게는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런데 그 규정을 없애버린 게 박근혜야. 따라서 선장은 배가 위험했을 때 책임질 의무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선장한테 모든 걸 덮어씌워서 선장 하나 무기징역 때리고 넘어간 거 아니야. 지랄을 하고 있지. 지랄을 한 거야. 이거 지금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세월호가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 배들이 민간인 여객선 20년 되면 배 운항 못했어. 근데 노무현 때부터 계속해서 그 민간인 여객선의 운항 그 설령, 배 연령을 25년으로 연장시켜달라는 계속 요구가 들어왔대.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동안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뭘 합의해줬냐. 20년이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받아서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게 노무현이 바꿔준 법이야. 그리고 원칙은 20년에 배를 은퇴시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규정을 없앴어. 정밀 검사 없이 30년 운행 연장 운행으로. 그래서 유병언니가 세월호를 사온 거야.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이명박에게 있는 거야. 이명박이 30년으로 늘려주지 않았으면 민간인 여객선의 설령을 그 운행할 수 있는 연한을 30년으로 늘려주지 않았으면 세월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 첫째 책임은 그래서 이명박에게 있는 거야. 두 번째, 그날 그 배는 규정보다 많은 이 화물을 싣고, 원래 900톤밖에 못 실는 배였는데 2000톤을 넘게 싣고 간 거 아니야. 그 중에 1300톤인가가 과적이야. 1300톤 중에 400톤이 철근이었고,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좌우지간 그게 그런 상태면 선박의 운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안전점검 의무 규정인데 그 규정을 없앤 게 박근혜야. 그래서 세월호 사고가 박근혜 책임이냐? 박근혜 책임이야. 원래 모든 선장이 그렇게 과적이 되어 있고 고정 결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출항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는데 그 권한을 없앴다니까, 박근혜가? 2013년 8월에? 그러니까 세월호의 두 번째 책임자는 박근혜 본인이야. 본인이 그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거야. 왜? 그 당시에 검찰의 조사 내용이 뭐였냐면, 과적과 그 과적된 화물이 고정 결박이 안 된 상태에서 한쪽으로 실구러져서 균형을 잃고 배가 침몰했다. 검찰의 공식 발표 내용이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범인이라니까. 세월호의 두 번째 책임자는 박근혜야. 첫 번째가 이명박이고 30년으로 연장한 이명박. 그 다음에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를 없앤 박근혜. 둘이 공범이야. 그 밖에 이 배가 잘못 고쳐졌어. 원래 증축하면 안 되는데 증축을 했다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거야. 증축이 돼서 균형을 잃은 배를 운항 허가를 내주는 게 한국선급이라는 데야. 근데 이 한국선급이 언제 만들어졌냐? 박정희 때 만들어져. 그래서 그 뒤에 모두 잘못 만들어진 배 사고는 전부 한국선급 책임이야. 그런데 이 한국선급이 독점적으로 배 운항 허가를 내줘. 40년 동안. 이 한국선급이 세 번째 범인이야. 네 번째로는 누구냐? 선주연합이야. 이게 선주들이 이 원래 모든 민간인 여객선이 매달 한 번씩 그 안전점검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안전점검 돈이 아까우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안전점검을 받았다라고 가짜로 허가서를 그 심사증을 다 발부했어. 이 새끼들이 네 번째 범인이야. 선주연합이. 응. 그게 해운조합이라고 공식 명칭이죠. 그런데 해운조합이 라디오에 뉴스도 해. 이미지 뉴스. 씨발 지네가 무슨 한상들을 어쩌고 저쩌고 무슨 대한의 어를 어쩌고 저쩌고 개 지랄 연병을 떨면서 해운조합. 이거 범인이야. 그 다음에 누가 범인이냐? 국회의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순환구호법이라는 걸 만든 국회의원들. 얘네가 범인이야. 새누리당의 어떤 국회의원은 그 선주들이 보내주는 그 고급 크루즈 여행, 몇 억짜리 크루즈 여행이래. 그걸 7번인가 갔다며. 그 크루즈 여행이 몇 억짜리인지 우린 몰랐어. 근데 이번에 그 조선일보의 무슨 논설 주간이 잘리면서 보니까 2억이라며. 15일에 2억짜리 크루즈. 그거를 7번이나 갔다 온 저기 국회의원이 있어. 세월호 증거인멸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징역형. 해운조합의 인천지부장이 세월호의 증거를 인멸했나 보죠? 저 얘기는 내가 못 봤던 뉴스다. 7월달의 뉴스. 저것 좀요 함께 있는 뉴스에 올려주세요. 그 순환구호법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그 고급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면서 로비를 한 거야. 혐의로 기소된 그러면 그 순환구호법이 뭐냐? 자, 해난 사고가 나면 인명을 구조하는 법이 아니야. 순환구호법이라는 게 그게 인명을 구조하는 법이 아니라 해운 회사가 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배를 인양할 수 있다. 왜냐? 그게 거기서 배를 인양하는데 수천억의 돈이 오고 간다는 거야. 그 돈 벌려고 만든 법이 순환구호법이래. 그래서 그 순환구호법에는 인명 구조에 대한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야. 그런 법을 만든 놈들, 선박 인양법이야. 선박 인양에 관한 법. 그걸 선주들이 만든 거야.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무슨 보험하고 관계가 있었나 봐. 그래서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로비를 해가지고 순환구호법을 통과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여러분 그날 기억나세요? 크레인이 오고 있다. 그리고 삼성, 현대 이런 데에서 대형 크레인이 세월호 사건 현장으로 오고 있다. 그 뉴스 찾아봐. 그때 엄청 많았어. 모든 사람들은 그 크레인이 와서 세월호를 들어올리고 그 에어포켓 속에 있는 애들을 구하는 줄 알았잖아. 아니야. 그 크레인이 와서 하는 게 그 배를 인양하는 거. 처음부터 배가 인양하는 게 목적이었고 인양하는데 2달 걸린다 그랬어. 그게 그 순환구호법으로 만들어진 규칙이에요. 자, 이렇게 세월호의 범인들, 진짜 진범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 뻔뻔스럽게 월급 받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연봉 받고 승진하고 부동산도 늘리고 살고 있어. 수백 명을 수장시켜 놓고
연금도 타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최순실 사건 전에는 내가 이 세월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순실 사건이 터진 뒤에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야. 이거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신기했던 건 최순실 사건이 터졌어. 그리고 세월호 얘기가 탄핵 사유로 거론돼.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 3시간은 묻지 않아. 그리고 맨 박근혜 7시간만 물고 늘어져. 나는 여기서 뭘 봤냐 하면, 난 거기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이거는 언론이 이거는 짠 거다. 언론이 마치 어떤 비밀 협약이라도 맺고 그날 아침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 않기로 한 거 아니냐. 그날 아침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언론이 밀약을 맺은 건가? 기자들이? 아니면 왜 그 3시간에 대해서 묻지 않냐고. 속보 금지라는 말 못 들었어? 우리 방에서는 속보가 금지되어 있어. 뉴스 내용이 없는 속보 올리면 블랙이야.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속보를 올리냐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요, 세월호 3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앞으로 넘어갑시다. 세월호가 출항했던 게 그 전날 13일 밤 9시 반이야. 근데 그것도 이상해. 일단 7,000톤짜리 배가 출항하려면 2시간이 걸린대. 7,000톤짜리 배가 출항하려면 사전 준비부터 해서 2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거야. 완벽하게 1시간 반을 준비하고 30분 정도의 작업을 거쳐서 배가 출항한대요. 그런데 그날 모든 배가 출항이 금지되어 있었어. 시계 확보가,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1km가 안 돼가지고 배가 모두 출항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딱 30분 동안 출항 허가가 떨어져. 그 30분 동안 세월호가 출항을 해버린 거야, 혼자서. 다른 아는 부배도 못 갔어. 그러면 그날 그 30분 동안에 세월호만 출항했어. 어떻게 알고? 그 30분 동안 출항 허가가 날 거라는 거 어떻게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30분째에 나갔을까? 그것도 조사 대상이야. 진짜 진상규명은요, 어떻게 출항 허가가 났는가? 세월호만. 그리고 그날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진상규명해야 돼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첫째, 미수습자 9명을 찾아야 된다. 첫째, 세월호 미수습자 9명 모두 찾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야. 우리 모두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을 반드시 찾게 해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그 전날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10시 반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 알아내는 거. 그게 진상규명의 대상이라는 걸 온 국민이 알게 해달라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 전날 아침 9시부터 14일 당일 10시 반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진상규명의 대상이다라는 걸 온 국민이 알게 해달라.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응? 그리고 책임자를 나치 전범 잡듯이 마지막 한 명까지 감옥에 보내야 된다. 세월호로 이득을 본 마지막 한 명까지. 그 세월호 책임 라인에 있었으나 책임을 지지 않고 세월호 돈벌이로 이득을 받던 자 마지막 한 명까지 감옥에 보내는 거. 그게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2기로 준비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세월호 2기 특조위를 만들겠다. 그래서 더 가열차게 준비하겠다. 너네 내가 지켜볼 거야. 또 7시간 갖고 쇼하고 지랄하지 말고, 주사를 몇 방 맞았네, 몇십 방 맞았네 지랄하지 말고, 찾아내야 될 내용은 전날 밤 9시부터 그날 아침 10시 반까지라는 거. 그거 제대로 하는지 그 집중해서 여러분이 관리 감독하셔야 돼요. 민주주의는 아주 무거운 수레를 밀고 올라가는 언덕길과 같다. 끝나지 않아요. 산 넘어 산이에요. 자, 세월호는 왜 박근혜 탄핵 직후 모습을 드러냈을까? 이게 오늘 새벽 기사인데요. 좌편으로 누워 인양된 세월호는 처참했다. 녹슬고 긁힌 흔적은 3년에서 한 달 남짓 부족한 칠흑 바닷속 세월의 하늘 여실하게 보여준다. 14년 4월 16일 1등 항해사 강원식은 배가 좌연으로 기울고 배의 균형을 잡는 힐링 펌프가 작동되지 않자 곧 배가 침몰할 것으로 인식하고 오전 8시 55분경 최초로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 요청을 한다. 아침 9시 55분이야. 400 몇십 명이 타고 있는 배가 구조 요청을 한 게 오전 8시 55분이야.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정부 당국이 뭘 했는지가 우리의 조사 대상이다. 본선, 위험합니다. 지금 배가 넘어가 있습니다. 이미 8시 55분에 넘어가 있다는 거야. 당시 세월호는 승무원 33명을 비롯해 443명의 승객들이 승선해 있었다. 앞서 이 배에 승선한 단원고 학생이 119에 최초 신고를 한다. 그 시각이 8시 52분이다. 하지만 선장 이준성과 선원들은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말만 승객들에게 남긴 채 해경 1, 2, 3정을 타고 떠나버렸다. 이 시간이 9시 23분이에요. 현장에 도착한 해경도 침몰 위험을 알았지만 바닷속에 뛰어든 일부 승객만 구조했을 뿐 구조다운 구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는 미스터리 투성이다.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시에 최초 보고를 받았지만 무슨 조치를 했는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 없다. 오죽하면 헌재 탄핵 심판에서 오전 9시 조금 지난 후부터 TV에서 보도했는데 방송을 못 봤냐라고 물었을까. 사람들은 이 미스터리를 세월호 7시간 의혹이라고 불렀다. 이거 봐. 이렇게 딱 프레임을 만들어.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라고. 이 7시간이라는 말 때문에 진짜 밝혀야 될 3시간에 대한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니까? 정부는 언론의 전원구조 오보 탓이라고 전가시켰다. 그 이후에도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쌓이기만 했다. 모든 의혹의 중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다. 수학여행 가던 꽃다운 고등학생들이 이유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구조 잘못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해경 1, 2, 3정장이 유일했다. 말단 직원 1명이 재난 상황에서 인명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도맡은 것이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세월호 선안과 선박회사 해운협회 등 주변인만 형사처벌하고 인명구조에 실패한 고위 관료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 대신 전임 박근혜 정부는 구조 실패 위기로 몰리자 일반 국민에게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적대시하도록 부채질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가족들을 보상에 눈먼 사람인 것처럼 호도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진혼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반대로 부모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고립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이지만 김기춘은 세월호 부실 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축소시켰다. 감사원은 청와대도 감사했지만 중대한 문제는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수사에도 개입하고 수사를 방해했다. 부모들은 숨진 영혼의 한을 풀어주고 달래주려 했지만 대통령은 그것조차 보듬지 못했다. 가족들의 피눈물을 억지 주장처럼 내세워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 도구로 이용하는 데 급급했다. 여기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 세월호는 왜 하필이면 17년 3월 23일까지 바닷속에 누워있어야 했을까?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다. 지난 3년간 왜, 무엇 때문에 인양이 안 됐는가? 무수한 의혹뿐이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검찰 수사를 받는 이 시점에 배가 인양된 것을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보면 지난 3년간 특정 시점부터 언제든지 배를 인양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상식적으로 의문이 든다. 시험 인양이란 불과 2, 3일 배를 건져 올리는 걸 보면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갖게 된다.
혹시 해수부는 탄핵으로 대통령이 물러가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인양 책임론이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인양 시점을 3월 23일로 잡은 건 아닌지, 또 전 정권에서 인양 지연 압력을 받아오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집권 세력이 사라지자 들어올린 건 아닌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작년 4월 총선 시점에서 세월호 인양이 가능했지만 집권 세력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인양이 지연된 건 아닌지 해수부 공무원에게 꼭 물어 그 답을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요 상하이 셀비지? 이 상하이 셀비지인가 뭔가라는 이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이야. 이 상하이 셀비지라는 회사가 전혀 기술력도 없고 단지 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얘를 뽑았는데 실제로 얘가 처음에 써낸 돈보다 400억 이상이 더 들어갔어. 그럼 싸지도 않은데 이 회사를 왜 선택했냐는 거야. 일부러 기술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냐. 실제로 지금 이번에 제킹 바지선? 제킹 바지선으로 건져 올린 게 그게 그 당시에 기술 1위였던 회사의 방법이었다며. 그 방법으로밖에 들어 올릴 수 없는데 왜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던 상하이 셀비지를 선택했냐는 거야. 일부러 아니냐고. 일부러 못 건지는 회사를 선택한 거 아니냐고. 그 상하이 셀비지를 선정한 놈, 그 책임자도 책임져야 돼요. 잡아 족쳐야 돼. 이 문제는 그 상하이 셀비지한테 맡겼기 때문이야. 또 다른 업체가요. 지금 이 제킹 바지선을 통한 이 방법, 이 기술을 맨 처음에 제안을 했다는 거야. 몇 년 전에. 근데 걔네들을 자르고 상하이 셀비지를 선택한 거야, 박근혜가. 정말 씨발이죠. 왜 그 상하이 셀비지를 선정했냐고. 그 선정한 책임자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지. 왜 그 회사를 선정해서 3년 동안이나 배를 깔고 앉아 있었는지. 그 가족들이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었지만 내가 들은 소원 중에 가장 참혹한 소원이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었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찾아서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길거리에 서서 그 엄마가 지나가는 카메라를 향해서 내 아이의 시신을 찾아서 유가족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게 될 줄은 나는 상상도 못했어, 내가. 그렇게 해놓고 3년을 깔고 앉아 있었던 거야. 그 엄마가 자식의 시체를 찾고 싶다는데 3년 동안 안 건지고 있었던 거라니까? 이틀이면 건지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이야. 세월호를 건져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고 싶었다고? 차라리 건지지 말아야 된다고? 니들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다 물어야 돼. 책임을 다 묻게 될 거야.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만큼 잔인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두고 봐. 죽는 게 나았다라는 자백이 나올 만큼 고통스럽게 그 책임을 지게 될 거야. 그 세월호 리본 구름 있잖아요. 예. 그 세월호 리본 구름 때문에 그 난리도 아니었어. 이게 조작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월호 리본 그룹이 조작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조작이 아니었다. 이 구름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도 발견이 됐어요. 예.
이게 이 구름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또 발견이 됐어. 그래서 이게 이게 조작이 아니래요. 내가 이번에 세월호 문제를 보면서는 네, 정말 나는 이건 하나님이 그려준, 나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봐. 이건 하나님이 내가 세월호를 잊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하늘에 그린 그림이라고 봐요. 이거 캠트레일도 아니고 캠트레일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대. 예. 이거 캠트레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일종의 미신이에요. 이거 캠트레일은 이게 이 제트기가 일직선으로 날아갈 때이지 절대 저게 비행기로 그릴 수 있는 구름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비행기로 그릴 수 있는 구름이 아니래. 저건 하나님이 그린 거야. 하나님이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 세월호가 건져지는 날 하나님이 그려 보여주신 거라고 난 생각해.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저는요, 그해 2014년 3월 1일에 내가 주일날 막 3월 2일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 네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차마 상상한 적도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를 통해 내가 모든 적폐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때가 우리가 3월 1일에 우리가 머리를 삭발을 해. 57명인가가 삭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김한길이가 안철수하고 합당을 발표해. 그게 3월 2일 아침이야. 3월 2일 아침에 그걸 발표를 해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멘붕이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일이 벌어질 건데 그걸 통해 모든 적폐를 드러낼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월호 때문에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났어요. 예. 세월호 때문에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너는 그만 살자. 예. 적당히 좀 하세요. 너나 적당히 해. 자, 또 손들어. 내가 종교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빨리 손들어. 응. 자, 얼른 손들어. 중요한 얘기 해야 되니까 빨리 손들어. 내가 종교 얘기하는 거 싫다는 사람 빨리 손들어. 캠트레일은 저렇게 그려지지 않는데요. 위치가 다르대요. 예. 자, 없지? 중간에 떠들면 뒤져 이제. 싫으면 나가. 이게요. 세월호 문제 전에는 내가 방송을 11년을 했잖아. 근데 내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방송을 하는데 내가 언론의 문제점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다니까. 동네 아줌마가 거실에서 하는 방송을 믿겠어? 아니면 교수 박사들이 대형 건물에서 하는 방송을 믿겠어? 당연히 언론을 믿지. 내 말을 안 믿었어. 그리고 내가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더러 다 미친년이라 그랬었어. 그 7년 동안.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 당일날 전원구조라고 오보가 나오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다 믿고 생활터전으로 돌아간 거야. 그리고 나서 2시간 만에 그게 오보였다는 게 들통이 나면서 그때 국민들이 다 순식간에 깨어났어. 나는 그걸 분명히 기억해. 그날 아침을 기억하는 게 왜냐하면 내가 7년 동안 언론이 거짓말한다고 얘기를 했어. 안 믿었다니까. 다수 국민이 안 믿었어. 그런데 언론에서 전원구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대. 그게 알려지자 국민들이 멘붕이 된 거야. 뭐? 언론에 나왔는데? 뉴스에 나왔어. 근데 뉴스에 나온 게 거짓말이라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딱 들통이 나면서 이제 그 언론의 지배가 그날 끝났어요. 미디어의 지배가 그날 끝났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세월호 전과 후로 나뉘어져요. 그 전원 구조란 오보 전과 그 오보 다음으로 나뉘어져. 그 전에는 언론이 국민을 마음껏 주물렀어. 왜? 모든 초등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는 말이 뉴스는 진실만 보도한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지배했던 거야. 대한뉴스를 통해서 박정일 영웅을 만들었고 그 조중동 뉴스로 노무현을 죽일 놈을 만들었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언론으로 지배하는, 그래서 언론이 밤의 대통령이었던 거야. 그 밤의 대통령의 권력이 무너진 날이 4월 14일 그 아침이야. 전원 구조라는 그 오보. 그 오보가 나온 다음에 국민들이 드디어 언론이 거짓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았어. 그날요, 내가 느낀 건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모든 보도 뉴스들이 있었어. YTN이나 JTBC나 그때 다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날 제일 많은 사람이 본 방송이 뭔지 알아요? 사건 당일날 4월 16일날 제일 많은 사람이 본 방송이 뭔지 알아? 내 방송이었어. 내 방송이었어. JTBC랑 YTN이랑 많은 방송들이 있었어요. YTN이 그때 5,000명 봤어. JTBC가 6,000명 봤고 내 거 7,000명 봤어 그날. 실시간으로 내 방송을 제일 많이 봤어요. 4월 16일 날, 14년 4월 16일 날 내 방송을 제일 많이 봤어. 그게 왜 그랬냐? 14년에 4.15 사건 당일날 왜 제일 많이 봤느냐 하면 내가 이제까지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해 왔거든. 그러니까 언론이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나니까 내 방송을 제일 많이 들으러 온 거야. 14년 4월 16일 날 그날 내 방송을 7,000명이 봐. 그때 JTBC랑 YTN보다 날 더 많이 봤어요. 그때 봤던 사람 기억나죠? 예. 그 당시에 팩트TV도 내 거보다 안 봤어. 현장에 내려가 있었던 건 이제 그 다음이에요.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건 4월 20일경부터 내려가. 그리고 그 4월 16일, 17일, 18일 내가 3일 동안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면서 내가 그때 그 3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언론의 거짓말, 그걸 밝혀냈고 그 다음에 이거 비정규직 문제다. 그리고 이거는 정권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가 4월 17일인가 18일인가 내가 협박을 당해. 내가 이거 회사와 정권의 문제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댓글 부대가 나타나서 선장과 승무원의 문제라고 몰아붙일 때, 그때 내가 아니다. 이건 선장 승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정권의 문제다.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이건 비정규직의 문제이고 비정규직 회사 정권의 문제다. 그때 기억나? 나 협박당한 거? 나더러 책임질 수 있냐고. 기억나? 나한테 이것들이 물어본 게 2번이야. 그날 내 4월 18일까지 내가 세 번을 끝까지 내가 나한테 잡혀갈 각오하고 얘기한 거야. 선장과 승무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비정규직의 문제이고 회사의 문제이고 정권의 문제이다라고 내가 3번을 얘기를 하는데 3일 동안 얘기를 하는데 막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어떤 여자애가 잡혀가 무슨 여자 잠수사 애가 잡혀가고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 잡아넣겠다고 박근혜가 지랄을 해. 근데 내가 잡혀갈 각오하고 내가 떠들었어. 그리고 나서 19일날 이명박의 30년 설 30년으로 규제 풀어준 게 밝혀지고 20일날 박근혜가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규정을 없앤 게 밝혀져. 그래서 내가 기억나. 16, 17, 18, 19, 20일이 그래서 기억나. 5일 동안이. 내가 그날이 다 기억이 나요. 내 머리 빡빡이었지. 그지? 그때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3일 동안 얘기하면서 방향을 잡았고 지금 결국 그게 다 밝혀진 거죠. 근데 아직 다 안 밝혀진 부분이 그 3시간 부분이야. 우리가 지금 계속 집중해서 찾아야 되는 건 그 전날 9시에 왜 세월호가 출항했느냐와 그 다음에 당일날 아침 3시간 동안 왜 정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냐? 구조 지시가 왜 10시 반에 내려졌냐?
왜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냐, 아무도. 요 부분이 우리가 밝혀내야 될 부분이야. 지금 선장이 책임졌다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인천의 말단 공무원을 잡아넣었어?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걔 다른 문제로 집어넣어놓고 핑계댄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기로 세월호로 공무원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어. 예. 내가 4월 16, 17, 18일 방송한 거 찾아봐. 그게 증거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라고. 유튜브에 있지. 내가 4월 18일 마지막에 방송을 정리하면서 요점 정리를 해. 이게 박근혜 죄입니까? 누가 질문을 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지. 박근혜 죄지. 왜? 이건 박근혜가 직접 저지른 죄가 아니라 박근혜가 무능한 10세들을 제자리에 앉히면 안 되는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들이 잘못을 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으니 결국 박근혜의 죄다. 자, 어쨌거나 이 세월호의 리본 구름은 가짜가 아니다. 예, 이걸 촬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야. 그 구름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사람이 또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사진이 있고요. 이게 촬영한 사람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가짜는 아니다. 그리고 왜 단원고 졸업식에 새떼가 와가지고 졸업식에 앉아있다 갔잖아. 서양의 속담에는 죽은 사람이 새가 된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서양의 민담이죠. 서양 민담에 죽은 사람이 새가 돼서 온다는 얘기가 있거든. 근데 그 단원고 졸업식 때 그 새떼가 와가지고 졸업식 끝날 때까지 앉아있다 갔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 하늘에서 세월호 구름, 저 세월호 리본 구름, 그리고 내가 세월호 팽목항에 갔을 때, 내 개인 경험인데, 처음에 세월호 팽목항에 갔을 때는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어떤 분노한 영혼이 느껴졌어. 우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나 지금도 소름 끼치는데, 막 분노한 영혼이 막 느껴졌어. 그 빨간 등대 근처에서 왜 죽었는지 묻고 있는, 왜 죽었어요? 우리가 왜 죽었어요? 왜 그래요? 이거 계속 내 귀가 막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팽목항에 두 번째 갔을 때 내가 우리 동생도 같이 봤는데 구름이 있어. 구름이 저 멀리에 두 겹의 구름 사이로 밝은 빛이 보였어요. 그 밝은 빛이 보이면서 그 밝은 빛 속에서 나는 사람을 봤어.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모두 편안한 곳으로 갔다. 그 영혼들이, 고통받았던 영혼들이 편안한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어. 그리고 작년에 꿈을 꿨는데, 작년에 내가 무슨 꿈을 꿨냐 하면, 꿈속에 어떤 라벤더 꽃이 잔뜩 피어있는 동산이야. 그 꿈 얘기했던 게 내 기억에 아마 작년 4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예. 작년에 꿈을 꾸는데 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라벤더 꽃이더라고. 처음 본 꽃인데 보라색 꽃들이 무더기 피어있는 동산에 하얀 옷을 입은 이 처녀 총각들이, 그러니까는 19, 20 이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야. 근데 머리에 꽃 화관을 두르고, 머리에 꽃 화관을, 나 지금 소름이 계속 끼치고 있어. 꽃 화관을 두르고 꽃다발을 든 청년들이 이렇게 막 꽃으로 된 아치를 통과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더기 서서 공연을 하는 거야.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봤는데 그게 아마 작년 총선 전후였던 것 같아. 나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세월호 아이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는 살아남은 아이가, 단원고에 살아남은 아이가 팔에다가 세월호 리본을 문신을 했더라고. 여자아이가 팔에다가 문신을 했는데 그게 세월호 리본이야. 잊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우리도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세월호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면서 그 문신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의 젊은 세대를 세월호 세대라고 생각해요. 우리 딸이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얘야 그럼 묻더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요즘엔 가방에 저게 다 달려서 나오니? 그리고 묻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리본이 아이들의 가방에 다 달려 있었던 거야. 고등학생들이 집에 가는 마을버스 안에서 고등학생들의 가방에 모두 세월호 리본이 달려 있었대. 그러니까 그 어른이 요즘엔 이게 다 달려서 나오니? 라고 묻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두가 다 그 리본을 아이들이 달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의 이 젊은 세대가 세월호 세대라고 생각해. 우리가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성세대화 됐고, 그 소위 30대까지를, 우리가 사실 20, 30대의 삶을 망친 주범이 우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나이, 나보다 지금의 40대, 50대가 20, 30대의 삶을 망친 주범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그 젊은이들의 가능성과 도전 정신과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게 우리 세대라고 봐.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그 당시에 그 젊은 10대 애들이 이제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를 선언했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세대가 이 박근혜 탄핵에도 나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 20대와 그러니까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그들이 이 꼰대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자신의 영혼들을 죽여갔던 그 시대를 반성하면서 나는 이 아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 10대 아이들에게 대학을 가라, 대기업에 들어가라, 회사원이 되라 라고 요구하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명문대를 나와서 회사원이 되면 행복하지 않아. 어차피 대주주들이 아닌 다음에는 그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 거기서 자괴감을 느끼는 거야. 왜? 자기보다 훨씬 능력 없는 새끼가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기획실장하고 앉아있고 뼈 빠지게 밤새도록 며칠 밤을 새가지고 몇 달 밤을 새워서 만든 프로젝트 윗대가리 새끼들 상모 자식 이사 자식들이 가져가 버리고 거기서 느끼는 그 자괴감에 느끼다 대머리 되고 술배 나오고 나중에 간경화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명예퇴직 되는 거 아니야. 정리해고 대상 되는 거.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요구하냐고. 그들이 만든 회사에 들어가서 그 도구가 되라고 얘기하지 말잔 말이에요. 세상을 깨라. 세상의 틀을 깨고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너희들 손으로 만들어라. 중요한 건 너희들이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와 새누리일당을 전부 다 쓸어버리냐? 쓸어버릴 수 없어요. 그게 정치적 한계라는 거예요. 그걸 쓸어버리면 복수의 정치라는 둥, 보복의 정치라는 둥, 그러면서 이 종편이 날마다 들고 깔 거고 정권을 바꿔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실망하겠죠. 그리고 그 책임을 그 정권에게 묻겠지. 그래서 그 정권에게 모든 무능의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민주세력에게 권력을 주지 말자. 그래도 부패에도 유능한 보수다. 이러면서 또 정권 바꿔주려고 할 거 아니야. 그게 걔네들의 시나리오 아니겠어요? 그런 노름에 빠져들지 말라고. 틀림없어. 근데 니네들이 모르는 게 있어. 나 망치 부인. 나는 지난 12년 동안을 다 기억하고 있어. 나는 대한민국에서 2004년부터 벌어진 일을 13년이지 2004년 2004년 3월 2일부터 벌어진 모든 일을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니네가 어떻게 국민을 속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장난질을 쳤는지 나는 다 알아.
이번에도 너네들 계획이 있었잖아. 그 계획을 내가 번번이 한 달 전에 미리 맞췄지. 그래서 니네가 진 거야. 너네 탄핵 기각될 줄 알았지? 그리고 너네가 멋있게 복귀할 줄 알았지? 내가 너네들을 43년 동안 관찰해왔고 이 야권을 29년 동안 관찰해왔어. 그래서 내가 다 알아. 니네도 알고 얘네도 알아. 내가 둘 다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 방송할 거야. 내가 원래는 이름이 망치부인인 이유가 잊혀지고 싶은 망치부인이었어. 정권을 바꾸면 잊혀지고 싶은 망치부인. 그런데 나를 감옥에 보냈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잊혀질 수가 없어. 이거는 공문서에 내 이름이 나온 거야. 망치부인으로 해서 방송에 망치부인이라는 방송을 했고 그래서 내가 공문서에 전과자로 기록이 남았어. 그러면 잊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죽을 때까지 망치부인으로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나는 망치부인을 해서 망치부인 나중에 무슨 뭐 지상파의 유명한 진행자가 됐다? 꿈도 꾸지 마. 망치부인이 정치인이 됐다?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런 헛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다 버려. 망치부인은 죽을 때까지 언더그라운드에서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시사방송을 할 거야. 누가 권력을 잡든 나는 노무현이 대통령이었을 때 노무현을 깠어. 이명박 박근혜를 같은 기준으로 깠고 노무현 때 내가 굶어 죽을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노무현을 깠어. 자, 내가 이번에 휴가 기간에 가장 불쾌했던 사건이 뭐냐면 뉴스타파를 공격했던 사건이야.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자들이 뉴스타파의 후원을 끊겠다라고 그거를 인터넷에 당당하게 밝히면서 뉴스타파를 쌍놈들을 만드는 걸 보면서 나는